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그냥 머리에 직통을 맞는데 괜찮나? 스킵 되나? 된다. 이번엔 올라간다. 끝마리를 향해. 아, 왔어? 왜? 어쩐지 곱게 꺼질 것 같진 않더라고. 대령님, 임무 마무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나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이 가까이 와서 봐. 송소리야.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나?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에코, 네가 이 도시에서 한 지 전부 보고받았어. 꽤 인상적이던데?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 내가 좀 너 같은 마초 취향이거든. 아쉽게 된 일이지. 고도화된 전투봇은 존재만으로도 요주의 대상이니까. 고도화된 전투봇? 그래, 너 말이야, 너. 전투봇이라고? 그 말이는 어디로 갔지? 야, 할 말씀 알아듣게 하랬지. 뭐라는지 할머니도 못 알아먹겠네. 듣고 있어, 깡통아? 너 내 말은 알아듣냐? 몇 번 아가씨를 구해준 거 알아.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널 못 본 척 할 순 없다. 저건 피해야 되는 거겠지? 이 정체가 무엇인지, 왜 아가씨가 너와 동행하는지 궁금한 건 아주 많다만 그렇진 않겠다. 물어봐, 이 새끼야.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 어명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게 없어? 아닌 거 아니야? 오케이, 1페이지 끝. 너 뭐냐?
어떻게 준장님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지? 네, 그랬어. 역시 그랬던 거였어. 옛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가 없던데. 오, 머리통. 너 준장님이 죽는 거 관련이 있고. 그렇게 죽을 생각은 버려. 아주 잘그냥 씹어 부순 다음 머리부터 그럼 내가 직접 볼 테니. 너 같은 깡패 함부로 따라해도 될 게 아니야. 그건 동작 그만. 대령님? 백대령?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벌집이 된다. 백대령. 대령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대강 명령이 내려왔다. 폭발이 머지않았다는 기수부의 판단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조정이 내려올 거다. 무인 병력만 남기고 즉시 퇴각한다. 조정이 직접? 그럼 설마... 그래. 내가 전역하기 전에 그걸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아가씨는 어디 있습니까? 떠나셨다. 떠나셨다니 그게 무슨... 설마 보내주신 겁니까? 제가 어떻게 모셔왔는데 그냥 홀랑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조정 내려왔으니 이 도시는 통째로 증발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어서... 송소령! 아가씨가 결정한 일이다. 이리에 저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절대 존중해라. 리미터를 풀었군. 고전했나? 시간 문제였습니다. 응. 생긴 건 흔해 빠진 안드로이드로 보이는데 저 사실 대령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본부 복귀 후 듣겠다. 가자. 이 로봇 사스파를 쓰는 것처럼 싸운다. 싸우는 방식이 중장님과 똑같습니다. 그분 방식이 흔하진 않을 텐데. 백대령, 너도 날 못 알아보나? 음성에 암호화 필터가 걸려있군. 풀어. 얌전히 있어. 정말이네. 해제 완료했습니다. 야, 뭐라도 말해. 송소령. 그리고 백대령.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지? 기억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던 모양이군. 대답해라.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름? 아직 이름은 꺼내지도 않았다. 안 그런가? 위근부 17호시 특수임무 수행대 백호태태령 송이산 소령.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분명 작전 용어가 발령. 이것도 가짜였나? 송소령. 수송기에서 신문한다. 기절시켜.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응,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히히. 거꾸로. 다시. 뭐지? 뭐지? 뭔가 이상해. 나 이 부분 다 처음 보는 거라. 어? 일단은 점프 안 되고. 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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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산나비 타겟 로케이션은 알고 있습니다. 타겟 시츄에이션
되었습니다. 라고 기술부가 결론 내렸지만 그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산나비 타겟 들어갑니다. 산나비 타겟? 잠시만. 그래서 많이 복잡하다는 건가? 복잡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율사고 체계의 복잡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애초에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부터가 이건 인격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럼 정말 이게 선배님이라고? 아직까진 가능성일 뿐입니다. 깨워라.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겠다. 안됩니다. 인지제약 프로세서의 부하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지금 잘못 건드면 인격 데이터가 통째로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제약? 그렇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 로봇은 인간에 관련된 정보를 엄청나게 제압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간과 관련된 건 아예 인지조차 못하게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못 보는 건 당연하고 목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시체까지도 못 볼 겁니다. 형 왔어. 어서와 형. 그래 말하고 얼굴 인지 가능한 세계에서 인간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느낄 겁니다. 왜 그런 장치가 있는 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와 대화한 건? 아마 우리는 예외 처리 대상인 것 같았는데 왜? 저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인격 내부의 보안 단계를 재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인지 제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이 인격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선배님이 맞다면 해내실 거다. 그런 분이시니까. 인격? 아빠!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잠깐, 이건
날? 대체 무슨 기업 재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건 꿈? 뭔가랑 싸워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나가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군요. 하. 야, 이건 또 사람도 심각한데? 기록 1, 페이. 왜 아무도 말이 없습니까? 저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수석 연구원님, 하시는 말씀이 듣기 좀 거북합니다.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조정에게 절박당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전부.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마구그룹의 수건 사업입니다. 마구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죠. 저 뒤에 작은 건 실피아인가 보네. 그 앞에 있는 건 나일론?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마구그룹이고. 이해했습니까? 성공하면 모든 걸 얻게 될 테고 실패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 반드시 완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인의 인적 데이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 군인의 인적 데이터요? 기록 182 정기보고.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라 하시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옥수심을 이용한다는 게 특히 싫군요. 인공지능에 감정이 있다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박사? 이사님은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오늘이 처음이시지요?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하여 만드는 인도인격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뿐 사람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잠깐 요점만 말해요 박사. 인간이 정신을 조작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듯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명령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패작도 있어요. 아, 나 알아. 산지구에서 심부름 시키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유치한 이름이었는데. 저스티스?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저스티스? 맞아요,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인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지요. 아쉬워. 꽤 욕심나는 친구였는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지? 생체 로봇이니 마고전자? 제 거예요. 아주 유용한 사냥개죠. 아무튼 네, 납득했습니다. 박사.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수심을 통해 통제하는 전투 인격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증오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행동 동기는 또 없으니까요. 아빠? 괜찮아? 엄마는? 기록 478 정기 회의. 프로젝트를 향한 보복성 폭탄 테러. 이 테러는 프로젝트에게 극도의 분노 감정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부당한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테러 주동자를 향한 복수는 일시적일 뿐 시뮬레이션을 강적으로 돌려도 프로젝트는 금방 감정 추스를 잃고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군. 이 폭탄 테러의 희생자는 누구지? 프로젝트의 아내입니다. 아내라.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모양이야.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으면 좋든 싫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살인기계야. 복수심만큼 사람을 극한으로 책찍질하는 감정은 없지. 선임,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테러로 죽은 대상을 딸로 바꾸는 거야. 희생자를요? 프로젝트를 자식 잃은 아버지로 바꾸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거만큼 눈먼 복수기가 세상에 또 없자는가? 오, 쉣! 하지만 수상님, 기억을 그 정도로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프로젝트가 자기 기억에 위화감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런 이유로 기억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만 기억을 제한하고 순서를 교묘하게 조작하면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단다. 저스티스, 그 가엽성 영웅을 악당을 쫓는 환상 속에 가둔 것처럼 날 이해해. 가짜도 있네.
하, 이 새끼 봐라. 경험 없는 새끼, 여기 네 안방이냐? 차라 그만. 이곳에 든 양반, 당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지금 인간이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형님 말로 해서 안 되는다. 눈깔 봐 형님 물러나세요. 저 눈깔 봐 형님 물러나세요. 제가 저 새끼 못 뽑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가 무기로 용돈벌이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건 단속국이 할 일이잖아. 단속국? 네 절친들만 하는 건가? 본인이 이래도 되는 거야? 경찰 불러 이 미친 새끼야. 지옥에서 또 보자. 기록 1190 정기보고. 희생자를 아내에서 딸로 왜곡하는 건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복수를 포기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에 모순이 생길 텐데. 딸을 상실해서 오는 매목적인 분노. 그 맹렬한 감정이 위화감을 마취시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세부 사항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이구만 우리 연구팀. 아주 무섭고 영리해. 마음에 들어. 시시껄렁한 윤리나 도덕 전부 집어치우고 지금 이대로만 하죠.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저 이사님,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뭐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 뭐야 그게 무슨 일이지? 그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산나비는 어떤 이유에선가 프로젝트의 인격 깊숙이 뿌리내린 개념인데 이것이 일종의 암시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라고? 어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산나비는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선배님, 찾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곳에서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기치려 들지 마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되다. 작전 영어를 발령한 건 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범죄조직 소탕을 발령하기에 지나치게 큰 명령입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입 닥쳐라. 내 아내가 죽었다. 이 부주의로. 너에겐 이리라 저리라 할 자격이 없다. 기록 2379 긴급회의.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산나비로 인한 통제 실패입니다. 미치겠고. N구 3팀에서 연락 온 건 없나? 그게 네, 없습니다. 1년 넘게 인격 안에 파헤치고 있으면서 단서조차 없다고? 산나비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무의식도 기억의 연장선이야. 모든 복수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암시가 아무 기억 없이 존재할 순 없어. 한 달 안에 단서 못 찾으면 팀 해체한다고 전해. 네, 전달하겠습니다. 자, 수석님. 실팀에서 보고가 새로 올라왔는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팀? 무슨 내용인가? 프로젝트의 기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해볼게요. 이게 프로젝트의 기억 속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님, 지금 나랑 장난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로 결론 나는 거잖아. 교차 검증 끝난 거 기억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수석님. 실팀에서 스트레스 상황 이전의 기억까지 관측 범위 목표를 체크했는데 오직 아내의 기억만 부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습니다. 기억 누락의 패턴이 헤비스턴 기억 상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도려냈다고 보는 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악의적으로 기억을 훼손했다 쳐도 인격의 안정성이. 설마? 네.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부터 아내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째서? 잠깐, 그럼 혹시 산나비는 삭제된 기억에서 현성된 개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쳐버리겠구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기억에 산나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니. 마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게 회방이라도 놓는 것 같군. 이 인격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랬지? 프로젝트의 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마고그룹에서 수배 중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정교한 인격 데이터를 구축할 정도의 천재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당연히 파악했겠지? 그것도 8살의 나이에 말이야. 그 말이 어째서 네 엄마의 기억을 지운 거냐? 졌다. 선배님, 해약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내 딸 마리를 위해서다. 존중하겠습니다. 세척집 가져와. 팀장님, 사오는 일은 정말로 괜찮다.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군. 나에겐 나밖에 남지 않았어. 나에게도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젠 다 괜찮다. 기록 2801 정기보고. 정말 그런 방식이 먹힐까요? 차라리 산나비를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산나비는 프로젝트의 무의식 깊숙이 뿌리박힌 암시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개념은 흔치 않아요. 삶의 의지, 인생의 목표, 삶의 표상. 한마디로 인격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개념입니다. 이런 중추 개념을 제거했다간 인격 자체가 붕괴되고 맙니다. 아니면 그래, 기억을 왜곡해서 산나비를 떠올리지 않게 한다던가.
당신네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법이죠. 그럼 박사의 의견은 이겁니까? 오히려 산나비를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자? 딸을 죽게 한 테러의 원흉을 산나비라는 가상 테러 집단으로 위장해서? 그렇습니다. 산나비를 증오의 대상으로 속임으로써 산나비가 가진 암시를 약화시키는 거지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폭탄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 그 폭탄을 직접 터뜨리자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번에 분명 위화감은 인격의 안정성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실존하지도 않는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의 프로젝트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맹목성. 증오라는 감정의 강력한 특성인 맹목성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억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동시에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인격을 개량했습니다. 복수와 관련 없는 기억의 해상도를 대폭 떨어뜨리는 반면 딸과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으로 맹목적인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요. 이 프로젝트는 산나비에게 복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산나비가 무엇인지 본인도 모를지언정 말입니다. 무섭네. 가야돼. 하신다니 오래 살고 걸립니다. 이거 뭐 저희끼리 소소하게 파티라도 열라는 거 아닙니까? 됐다. 태엽 속도 커지는데 뭐 좋은 일이고. 아 부럽다. 나도 이 지긋지긋한 분도 벗고 싶습니다. 부장님 태엽 하시면 좀 심심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대 진짜 해체해야 할 거 중장님도 할 때 남아있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중장님 가는 쪽으로 해체 수순 밟을 텐데. 아 머리 아파. 자네가 머리 아플 걸 모르나. 다시 현장 복귀하는 거지. 공소령 능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것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분수과장 노동하면서 꿀 빨았는데 다시 뺑이 칠 생각하니 머리 아픕니다. 가짜 분수과장? 참 중장님. 중장님 퇴업하더라도 종종 대학교에 놀러가도 되겠습니까? 왜? 응? 왜냐니 그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마리 아가씨 보러 가는 겁니다. 아가씨 또 나보고 싶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던데. 냈네. 가까운 길도 아닌데 힘들게 찾아올 거 없네. 제가 가서 아가씨 체력 좀 빼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혹하는군.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마리는 천재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8살에 군부대를 해킹할 정도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저는 태어나기 무식하게 태어나서 천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사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마리 아가씨는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건 저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비밀 감청 기록 283951 연구 1팀.
저 수석님, 이번에 내부 공문 내려온 거 보셨습니까? 최종 회계 프로토콜? 이거 복잡한 얘기가 다 걷어내고 도시를 파괴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프로젝트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그것뿐 아닙니다. 이번에 마고전자에서 시제품 공개된 워커 보셨죠? 도시의 짝 보급 예정인 일본 안드로이드 말입니다. 한쪽 팔에 와이어암 달린 거 보셨습니까? 이거 프로젝트가 다루는 사습할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요. 이번엔 양산이나 워커가 10,000대가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거기까지 해. 둘 다 알면서 뭘 또 물어? 저희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번 프로젝트 목적이 굉장히 불순합니다. 프로젝트 인격 데이터를 워커에 투입한다면 군대, 마고 치안 유지의 화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이 정도 군인으로 군대를 만들려는 것, 마고국은 지금 역성 혁명을? 마고토 프로젝트를 위한 전초기지. 그만하라니까. 우리가 살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해. 거기에만 집중해라.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잘 들려. 대박, 집에 완전 신기한 게 생겼어. 신기한 거? 응, 완전, 아무튼 진짜 신기해.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아빠가 직접 와서 봐. 아빠 생일 축하해. 3777 조정석 이정일회장. 최 이사님, 연구중에 어쩐 일로? 인지 필터? 이게 뭐죠, 박사? 아, 보고서를 보셨군요. 이건 프로젝트에게 작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안정기입니다. 안정기? 네, 프로젝트가 인간 자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터입니다. 이건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뭘 안전시키는지를 설명해요. 인지 필터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나비로 인해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불가해한 상황을 만드는 용도. 사람들의 실종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거대한 부조리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순들을 덜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화시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제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편집된 기억을 통해 통제됩니다. 때문에 누군가 이 왜곡된 정보를 정정하려 시도한다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인간들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런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동작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찾아온 이유예요. 그 인지 필터에 필터링 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것들은 뭐죠? 예외 처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이 이 인격의 복수심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기업,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 김 의장님이 당부한 거 기억 안 나요? 이 프로젝트엔 빈틈이 있어서 안 돼요. 만약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려고요? 이 넓은 세상에서 5명 남짓한 예외 인물들을 만나는 건 이상이
통일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이건 통제 불가능한 근원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입니다. 만났는데 난 이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문제 생기기만 해요, 박사. 살벌해. 이게 마지막인가? 기록 X 완성 보고. 본 프로젝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산나비라는 가상의 대상의 완전 파괴를 목표로 행동하는 전투 인격. 여기서 산나비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사물 등을 전부 포함하는 수상적인 개념으로 요청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향한 일념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 임무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행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갖지 않지요. 본 프로젝트는 베테랑 군인의 인격을 토대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전투 AI의 최대 단점의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뜻입니다. 전쟁에서 보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제 가능하고 양상 가능한 완벽한 전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으로 산나비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훌륭합니다 박사.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박사,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이사님? 아 그렇지. 박사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박사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본사의 보안팀 실장이에요. 일처리가 아주 깔끔한 친구죠. 아 예, 반갑습니다. 왜 죽이네. 근데 보안 실장님은 왜? 죽이겠지. 다른 연구팀은 빠짐없이 전부 처리 완료했습니다. 연구팀 개인 서버부터 전부 검수해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 유출되었는지 체크해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처분하고 외부인까지 건들면 일이 커질 위험이. 외부인은 사고사 안 당하나? 뒷감당은 당신 몫이 아니야. 아주 작은 가능성도 큰 위험이 돼. 철저하게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워커 생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조정의 감시를 피해 다목적 노동 로봇으로 포장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상업직을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로 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2만기 이상 배치 완료했네요. 5만기 배치를 최종 목표로 꾸준히 양산하고 관리 중입니다. 언제든지 산나비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마구그룹이 세워진 지 50년. 고작 반세기 만에 마구그룹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어. 몇 세기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 오만한 처치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들 끌어내리고 대신 왕좌에 하겠다. 말이
무슨 일 있어도 너는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핵대령, 송소령, 워커? 허. 사실 이렇게 생겼어? 그렇군. 그랬어. 그랬던 거였어. 우린 울지 않는 부엉이요. 발자국 없는 범이다. 나는 죽은 건가? 내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지? 10년입니다. 현재 상황은 곧 이 도시 중앙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조정이 마고시 상공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거. 뭔가 저걸 막아야 할 상황인 거지. 저걸 직접 보는 날이 오다니. 저게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충전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으니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 말이 위치는? 잠깐! 둘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저씨, 대령님! 정신 나갔습니까? 중장님이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 도시로 내려보낸단 말씀입니까? 송소리요. 대령님은 저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정이 저걸 꺼내든 것도 핵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도시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장님도 돌아오자마자 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중장이 살해당한 이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는 내팽지요, 송소리요. 난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 내 딸 마리와. 난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해.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제가 모셔드리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이 지켜보겠다. 어명을 어길 셈이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백대령, 그건 반역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죽을 거다.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제 네가 지휘관이니까 배치 열어. 준장님, 그새 많이 낡았고 전원 차렷! 백대령, 내 아내 일 어쩔 수 없었던 건 알고 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리고 송소령, 주먹이 송방망이야. 운동 더 해야겠어. 좀 더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좋았으려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군. 만나서 반가웠다. 말이를 잘 부탁한다. 금준장님께 경례! 금준장이었어. 이제 사람의 시체나 이제 멀쩡해 보이진 않네. 봐라, 저 옷은 왜 있어? 리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은 까마득한 어린 시절, 나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의 흐릿한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 기억은 언제나 거대한 폭음으로 끝난다. 아빠를 향한 범죄주의 보복성 폭탄 테러.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당신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다. 집 한 곳에 설치된 폭탄은 분명 아빠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지만 그 폭발에 집어삼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천지 울리는 거대한 폭음 속으로 엄마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당시 아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나에게 애써 지어 보이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먼 곳을 보는 듯한 초점 잃은 눈동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처. 그때 난 어렸지만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시 이사한 삭막한 주택이 2차 보복에 대비한 안전가옥이라는 것도, 아빠가 혼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 조직 수십 개를 괴멸시켰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사건 이후 아빠는 달라졌다.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자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빠의 모든 행동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거렸다. 언제나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걸.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빠가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조차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기로 결심했다.
계속 따라오네. 으이씨, 어려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의 방 한켠에는 커다랗고 복잡한 컴퓨터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두뇌 활동을 전자적으로 보조하는 장치를 이식한 아빠를 위한 군용 장비들. 튀어나오는 게 질리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두꺼운 매뉴얼과 간단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 논리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르는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나의 새로운 놀이가 되는 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 나에겐 0과 1의 세계에 재능이 있었다. 불행히도 말이다. 그 재능을 아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순간 나의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8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이유였다. 그저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었을 뿐이었다. 엄마의 죽음, 그 기억이 아빠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데이터화된 인격에서 기억은 그저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파일 말이다. 만약 내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에서 엄마의 기억을 지운다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아빠의 괴로움도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 0과 1의 세계에선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아니, 어떤 게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좀 다르구나. 아예 안 붙어, 씨발. 저 경찰서는 다시 가있던 신네. 때려잡고 있어. 아니, 쟨 또 왜 또 나와, 씨발. 자, 나와봐.
뭐야? 당연한 말이지만 인격의 데이터화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 기억, 감정 등 불완전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두뇌 활동들을 데이터로 치환해야 하는 일이다. 명백히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나에겐 재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신의 암호와도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무더기 속을 더듬더듬 헤매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들곤 했지만 불행히도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무한한 열정을 주었다. 나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의 기억 모듈을 해석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이것이 아빠의 고통을 마술처럼 치료하여 환상적인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완성된 기억 모델을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그치셨다. 인격 데이터는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1급 금지 기술이라고. 1급 금지 기술은 단순한 연구만으로도 대역죄로 처벌하는 위험한 기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정에 발각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에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빠는 겁먹은 나를 뒤로하고 내가 만든 인격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그때 중화기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집에 들어닥쳤다. 매캐한 화약 냄새,
공기를 찢는 총성과 폭발음. 미처 무장하지 못한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가 살해당했다. 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몇 년이 지난 이후였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재능은 저주다. 이 둘이 만나면 삶은 지옥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하. 계산 미스. 씨. 자꾸 습하게 버리지 마. 이거 어렵네.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습격자들은 능숙한 솜씨로 자취를 감췄지만 경로한 군경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습격자들은 허름한 부두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차게 식은 변사체로 말이다. 시체로부터 얻은 정보는 습격자들은 사건 직후 살해당했다는 것뿐. 그들의 시체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제거되어 있었다. 배우를 감추려는 철저하고 능숙한 꼬리 자르기, 남은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범죄 조직의 보복 살인이라는 애매한 결론과 함께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다. 오직 나만이 습격자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살해당한 날 집에서 사라진 건 딱 하나 있으니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아빠의 인적 데이터가 담겨 있었던 명백한 일이었다. 누군가 아빠의 인적 데이터를 강탈한 것이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마음속 누군가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와, 이걸 또 하라고? 이딴 식으로 계속 가라고? 방금 거기에 있었지? 알았다. 짧게 안 끝나네. 끝났다.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눈을 뜨면서 바라는 건 단 하나.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후회 속에서 문드러져 가던 나를 버티게 한 건 복수심이었다. 아빠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
세상에서 잠적한 나는 해커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빠를 죽인 내 재능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나는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내 쌍을 미친 사람처럼 떠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광기와 집착이 만성이 되어갈 무렵 나는 범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마구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에서 마구그룹 명실상부 이 나라의 최대 기업이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맹렬한 증오심과 동시에 의문 하나가 함께 피어올랐다. 얻을 건 적고 잃을 건 많은 그들이 인격 데이터 기술을 강탈해갔다. 무엇을 위해? 그때부터 나는 마구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시? 다시 해. 나갔다. 제발 나와라. 나와. 됐다. 조졌는데. 뭐야? 이건 아웃이 아니잖아.
있어. 세간에 퍼져 있는 마고 그룹의 이미지는 국가 대부분의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실한 재벌. 나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 기업 내부에는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의 수준을 넘어 명백히 비효율적인 두터운 보안, 언제라도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짜맞춰진 위태로운 데이터 구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정상 속에서 나는 결국 찾아내고 말았다.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횟수로 꼬박 10년, 아빠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배치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딸의 목소리를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살인 기계로 변해 있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나는 테러로 죽었고 나와의 추억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자상한 아빠는 온데간데였고 증오의 감옥에 갇혀 무의미한 복수를 반복하는 전투 프로그램, 산나비 프로젝트만이 남아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래전부터 왕실은 인격 데이터를 극도로 경계하고 금지했다. 윤리적 문제를 그 이유로서 둘러댔지만 실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데이터화된 인격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인격은 왕실의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핵심 기술이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격 데이터는 언제나 원본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보장하니까. 잘 훈련 군인의 인격 데이터 하나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 돈과 기술 따위의 세속적 힘으로 왕실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 마구그룹은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아빠가 바로 마구그룹의 반역의 칼날이었다. 쉽게 냅두네. 왜지? 안 닿는데. 이건 진짜 빨라져네.
불셀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상대 아닐 테니 마구 그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기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구 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소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마구 특별시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산나비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된 내 인격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매일을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적으로 마음을 억눌렀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언제나 뻣뻣한지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